그 자세한 답변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다음은요. 저희가 이제 유방암 강의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방암 강의 이전에 잠시 이제 좀 쉬는 시간을 조금 마련해봤습니다. KBS 교향악단 제1 바이올린 수석 반선경님과 피아노의 이제 박로한님께서 이번에 그 환우분들을 위해서 연주의 축하 공연을 좀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그 반성경 선생님은 그 암 환자분들 관심이 많이 있으셔서 이제 병원이나 암병동으로 또 많이 연주도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 분 연주 지금 만나 보시겠습니다. 환우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선곡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추운 날씨에 몸과 마음까지 진짜 따뜻해지는 연주였습니다. 두 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완치가 어려운 전이성 유방암 함께하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서울 아산병원 김성배 교수님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종양내과 김성배입니다. 완치 어려운 전이성 유방암,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같은 사회에서는 빨리도 가야 되고 멀리도 가야 되고 암을 진단받았으면 삶의 질이 중요한데 전이성 유방암이 되면 그 삶의 그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질과 양을 함께하는 것이 두 가지 토끼를 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이제 이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또 좋은 그룹에 속해서 또 이 환우들과 의료진과 합해서 힘을 합쳐서 함께하면 전이성 유방암
어렵지만 함께하면 변화시킬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뭐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근칠 교수님이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 암이 증가되는 거, 특히 이제 유방암이 증가되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 전이성 유방암, 뭐 말기암이 아니고 아직 희망이 있고 충분히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은 그 A형에 따라서 그 발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유방암 A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전이성 유방암을 앓게 되고 진단받게 되면 좀 환자분도 굉장히 무겁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진 그 환자를 보는 의사로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도, 2020년도 미국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2020년도 보면은 제일 사망 원인의 첫 번째는 미국에서는 심장질환, 두 번째는 암.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로 미국에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나 그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 한 34만 명이라고 하면 암으로 인한 사망은 거기 2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도 암 통계를 보면은 한 24만 명의 암 사망자가 발생했고 10대 사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암이 관심이 필요하고 경각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세계 암 발생률, 사망률입니다. 그래서 여성 암에서는 이제 유방암이 제일 발생률이 많고, 다른 암에 비해서 유방암이 더 뭐 공격적인 건 아니지만 워낙 발생률이 높다 보니까 그 유방암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높아서 그 발생하는 그 숫자의 한 3분의 1이 유방암으로 매년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얘기입니다. 유방암이 다른 암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아까 전 시간에는 이제 폐암이 증가되고 있고 대장암이 또 증가되고 있는데, 유방암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 다른 암에 비해서는 또 증가 속도가 한 20년 사이에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가 속도의 폭이 지금 우리가 한 해 한 2만 5천 명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2017년도의 데이터하고 그 10년 전 그 2007년도에 비하면 한 2배가 증가가 됐고, 2000년도하고 비교하면 한 4배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증가할 뿐만 아니라 발생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유방암은 그 병기, 암의 그 양을 나타내는 척도가 이제 병기인데요. 1기, 2기, 3기, 4기. 대부분이 1기, 2기가 뭐 80%, 85%가 넘기 때문에 유방암이 증가는 되고 있지만 조기에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조금 희망적인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기, 2기 이런 조기 유방암도 한 10 내지 40%, 평균 잡아서 한 30%는 암이 재발해서 전이성 암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의 생존율, 5년 생존율은 한 91%, 10년 생존율은 84%로 예후가 좋은 편이고, 병기가 낮을수록 빨리 발견이 될수록 예후가 좋아서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다른 암에 비해서 유방암은 그 2000년도, 2005년도, 2010년도 이렇게 보면 이제 그 5년 암 자체로 인한 생존율이 79%, 84%, 86% 증가되고 있고, 이 다른 암에 비해서는 생존율이 높지만 그리고 또 미국, 영국, 일본, 선진국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그 생존율의 결과가 비슷하거나 지금은 이제 우월한 정도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치료는 20 내지 30년 사이에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재발 위험도를 예상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선별적인 검사, 뭐 유전성이 있는지, 앞으로 발생할 그런 소인이 있는지, 또 진단 기술이 발전했고, 단순히 1기, 2기, 3기가 아니라 암의 특성이 어떻고 체질이 어떻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암의 생물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그것에 따른 맞춤 의료를 이제 제공할 수 있고, 약제가 매년 이 약에 대한 새로운 치료제가 나오고 있고, 같은 약을 5년 10년 전에 쓴 것보다도 5년 10년 전에 같은 약을 쓰지만 그 약으로 인한 부작용 관리라든가 약을 쓸 때 그 적절하게 그 약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요법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치료 성적이 많이 호전됐습니다. 이 그래프는 왼쪽 그래프를 보면 이제 시간의 감에 따라서 그 환자의 이제 그 암으로 인한 그 생존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지는데요. 74년, 80년, 90년, 2000년 이렇게 갈수록 사망 생존 곡선이 좋아지고 있고, 그 이유는 70년도, 80년도, 90년도, 2000년도에 시간의 감에 따라서 약이 많아져서 치료약제가 많아져서 생존율이 좋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 수용체,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수용체가 있습니까? 4명 중에 1명은 암세포 표면에 헐투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게 있으면은 암의 성질이 좀 공격적이고 좀 사납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수용체, 헐투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이제 유방암의 한 15% 20%는 삼중 음성 타입이라고 그러고, 이런 세 가지 세 가지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결정하고 있고, 이러한 치료가 중요한 거는 치료 약제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예후,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일 때는 그 예후가 좋고, 음성일 때는 예후가 좋지 않은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방암 A형의 재발 양성 80년도하고 2004년도에 이렇게 보면은 재발 패턴을 봐도 그 재발률이 많이 낮아졌죠. 이제 그러나 이제 그 유방암에 호르몬 수용체가 있고 없고, 아까 헐투가 있고 없고, 그거에 따라서 그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경우에는 처음에 2년 3년 사이에 재발률이 높지만은,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2년 3년 사이에 있는 사람이 재발률이 낮고, 5년 7년 사이에 다시 한번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보다는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왼쪽이 외국의 데이터고, 오른쪽은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도 그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유방암을 이제 수술을 하고 재발을 하거나 전이가 되면 여러 가지 환자분이 참 고민이 되는 질문도 많고, 주변에 여러 충고를 받습니다. 내가 진짜 얼마나 살 수 있을지, 항암제 치료를 어떻게 할지, 치료약이 호르몬제, 면역치료제, 표적치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 해야 될지, 식이요법은 어떻게 할지, 가족은 어떻게 하고, 자식은 어떻게 하고, 내 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한편 또 마음가짐을 고쳐서 또 결심을 합니다. 안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이제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살고, 지금까지는 너무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 뭐가 중요한지, 그래도 내가 이제 좀 준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래도 다른 암도 아니고 유방암은 예후가 좋다니까 한번 좀 힘을 내서 한번 치료를 해보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하시고, 그걸 쭉 한번 이렇게 앉으셔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텐데, 그거를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본인이 이제 그건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걸 한번 고민해보고 우선순위를 하고, 내가 이 전이성 유방암이 생기면서 지금 내가 당장 불편한 게 무엇인지, 뭐가 힘든 것인지, 그걸 한번 결정하고 진료실에 좀 들어오셨으면은 좀 조언을 받고 효율적으로 조언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환자 입장에서 그렇고요. 이제 그 환자를 보는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이 전이성 유방암이 됐다는데 전이 부위가 어떻고, 범위가 어떻고, 호르몬 헐투 수용체가 있는지 없는지, 또 얼마 만에 재발했는지, 연령, 폐경, 표적 치료가 지금 있는지, 또 이 암이 재발해서 상황이 급박하게 진전되는지, 뿐만 아니라 이분이 지금 이제 매주 와야 되는데 매주 올 수가 있는지, 또 이 약이 지금 보험이 되는지, 지금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환자와 함께 치료를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선순위가 나는 오래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선호도를 우선순위를 매기는 분도 있고요. 나는 이제 나이도 이만 있고
또 우리 아들이 이제 한 달 있으면 결혼하니까 뭐 머리 빠지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를 그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다 존중해서 선호도를 결정하고, 그 선호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일정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병이 있어가지고 좀 실망을 했지만 또 암 치료하면서 힘들었지만 또 좋아지면 힘을 내서 나는 좀 오래 살고 싶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싶습니다라는 분도 있고, 또 선호도가 맨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다가 너무 힘들고 좀 지쳐서 좀 편하게 치료를 하고 싶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치료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그 치료가 달라질 때마다 환자와 함께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전이성 유방암은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치료 목표는 이거는 완치가 안 된다. 이거는 좀 어려운 병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건 맞습니다. 치료 목표 자체가 기본적으로 완화 목적이고 생명 연장 증상 조절이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거고, 치료는 할 수 있지만 치료 목표는 완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도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부터는 완치를 기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런 목표치를 바꾸게 된 것이 이제 헐투 유방암이라는 그 타입입니다. 그래서 암세포 표면에 헐투라는 단백질이 있으면 그 안테나를 통해서 암에 그 자극되는 그 여러 가지 물질을 그 신호를 받아서 암이 계속 성장하게 되는데, 그 암세포 표면에 그 헐투 그 위쪽에서, 세포 위쪽에서, 어느 세포 안쪽에서 그 길을 잘 보급로를 차단하면 그 치료 성적이 좋아지고, 지금 약들이 많이 발전했고, 오른쪽을 보면은 그 헐투 그 길을 따라서 약제가 들어가서 세포 안에서 자살 폭탄하는 식으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는 이런 치료법이 개발되면서 많은 진전이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유방암에서 처음 표적치료제 헐셉틴 98년도에 효과가 이제 입증이 됐고, 이것을 처음에 헐셉틴 단독으로 썼을 때 8년째 쭉 이런 환자를 보니까 23%가 살아 계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약제, 헐투를 공격하는 약제를 두 가지 쓸 때는 37%가 살아 계시고, 한 10% 정도는 약을 한 가지만 쓰는데도 병이 더 나빠지지 않은 상태를 잘 8년 이상을 유지하고, 두 가지를 쓰면 16%는 병이 더 진지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이제 보고가 됐고, 유방암이 오래 사는 거는 일부 환자에서 오래 사는 건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유방암인데 헐투 타입이고, 처음에 진단 당시에 사기지만은 암이 몇 군데 안 간 경우, 뼈 중추신경에 몇 군데 안 가고 그 부위를 수술로 방사선으로 치료한 사람, 이런 경우에는 그냥 병 가지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병이 없어진 채로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유방암 치료가 발전하고 있는데, 암 치료의 획기적인 하나의 도약이라고 하면 항체 약물 접합체라는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조금 더 치료가 더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그 Y자 모양으로 이렇게 항체가 있어서 암세포 표면에 거기에 달라붙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선택적으로 그 암세포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암세포를 죽인 후에는 옆에 암세포도 죽이고, 자기가 그 암세포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면역세포를 불러가지고 이런 치료 효과가 좋아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엔홀투, 트로돌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엔홀투와 캐사일러를 쓰면은 생존 곡선, 진행 곡선이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에 봤을 때 뭐 많이 이렇게 진전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유방암에서 뇌전이가 되면 예후가 안 좋은데, 벌써 이제 이런 약을 쓰게 되면 2배 이상 이제 치료가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효과적인 치료제약이 여러 가지가 많아지면서, 전에는 1차 약, 2차 약 쓰면은 뭐 약이 없었는데 이런 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선택폭이 많아졌고, 전에는 1차 요법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요법을 약이 안 돼서 2차 요법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3차 요법을 하면 그 약에 대한 반응 기간이 점점 짧아지는데, 요새는 약이 좋아지면서 6번이나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도 오히려 처음 치료받은 것보다 더 좋아졌고,
2006년도에는 한 가지 약을 썼을 때는 4.4개월 암이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생존하는 기간이 4.4개월이었는데 2021년에는 25개월 이렇게 진전됐고 생존 기간이 옛날에 헐트 유방을 하면 1년 살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뭐 57개월 거의 5년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호르몬 수용체 양성에서는 그 CDK4/6 억제제 암세포를 그 움직이게 하는 그 자극하는 CDK 조절하는 CDK4/6 이런 물질이 있는데 그걸 억제하게 되면은 암세포를 잘 조절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고 이전에는 타목시펜 아로마테즈 억제를 썼을 때 6개월, 8개월 되면 잘 안 들었는데 내성이 생기고 파슬로덱스 16 내지 22개월 이러한 약들이 나오면서 24개월, 36개월 이렇게 연장이 됐습니다. 생존도 이 임넨스, 키스칼리, 버제니오 약이 약제의 이름은 다르지만 효과는 이 약제를 쓰므로 추가함으로 한 20 내지 30% 생존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약제에 따라서 그 부작용의 차이는 뭐 설사가 있거나 백혈구가 떨어지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약제가 공이 똑같은 그런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효과가 검증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에서도 PI3CA, ES1, ORB2 그런 약들이 개발되어 있고요. 또 그 아래로 여러 가지 지금 약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맞춤 치료의 시대가 도래했고 이제 점점 나아지기 때문에 하여튼 좀 용기를 갖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유방암을 매겨 살리는 가장 중요한 그 경부선과 같은 이제 보급로가 있어요. PI3CA 그걸 이제 서울 근처에서 막느냐, 대전에서 막느냐, 부산에서 막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 위쪽에서 그 길 보급로의 위쪽에서 문제 돌연변이가 있으면 암의 좀 그 성장 속도가 빠른데 그거를 공격하는 약을 선택적으로 썼을 때는 5.7개월에서 11개월 2배의 생존 곡선이 좋아지고 이런 이제 특히 유방암 중에서도 그 한 5 내지 10% 삼중음성 타입에서는 한 10 내지 20%에서 이제 BRCA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을 때는 유방암, 난소암 이런 것이 올라가고 남성에서는 남성 유방암이 생길 수 있고 전립선암, 췌장암 또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혈액 검사로 알 수가 있고 또 예방적으로 난소 절제를 하게 되면 이 사망률을 낮출 수 있고 지금 이제 2가지 약제가 치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제를 쓰게 되면 기존의 약보다는 한 2배 이상 무진행 생존 기간이 연장됩니다. 좀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34세 여자 환자였는데 외조부도 췌장암이었고 어머님이 유방암이었는데 이 유방이 커져가지고 2014년도에 왔어요. 그래서 소기상에서 더 이상 치료 안 한다고 했는데 자꾸 커져가지고 한 8개월 만에 다시 왔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유전자 이상이 있어가지고 왼쪽에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었는데 치료하고 나서는 좋아졌고 지금은 뭐 6년 이상 잘 살고 있고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금 잘 외래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유방암에서 이제 삼중음성 타입에서는 그 면역세포 T세포가 중요한데 T세포를 활동을 막는 그런 억제제, 브레이크 같은 억제제가 있었는데 그 브레이크를 차단함으로써 T세포가 잘 움직이게 하는 그 약제가 이제 면역감문 억제제인데 이런 거를 쓰게 되면 무진행 생존기간 또 생존기간도 한 30% 이상 증가시키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작용 면에서 이제 세포 독성 항암제, 면역 치료의 부작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 피부 질환, 간염, 대장염, 관절염 이런 것이 면역 치료제를 사용했을 때 부작용이 적긴 하지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병원에 오실 때는 내가 어떠한 현상이 경험했는지 그런 거를 좀 적어서 요약해서 오셨으면 진료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간 완전 관해를 이루는 환자가 확실히 있다라는 거. 단순히 병 가지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병이 없어진 상태로 유방암에서 사는 환자가 있는데 처음부터 전이된 경우 헐트 타입, 그 다음에 원격 전이가 몇 개 안 된 경우 한 5개 이하에서는 이 장기 생존이 가능합니다. 병이 없이. 그다음에 이 소수 원격 전이가 됐을 때는 이전에는 이게 사기 때문에 그냥
저 수술이나 방사선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좀 치료합시다.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소수 전이가 있을 때도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방사선도 하면 치료 성적이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향상시키고 일부에서는 이제 완치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돼서 이런 다학제 치료 접근이 필요한데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독성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학제 치료 접근에 대한 그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서 치료 결정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이성 유방암 치료 가능합니다. 또 빠르게 치료 발전하고 있어서 장기 생존이 가능하고 일부에서는 완치를 이제 바라보는 시대까지 되었습니다.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시대가 되었고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맞춤 치료 연구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어 있고 임상 연구가 여러 가지 약제가 나왔는데 진짜 효과가 있는지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이제 증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유방암 앓고 전이성이 되면 그게 그 롤러코스터 타는 거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1차 고비를 넘겨서 막 그 항암제 치료를 하고 또 뭐 부작용을 앓고 열이 나고 이러다가 또 치료에 또 효과가 있어가지고 또 한동안은 이제는 좀 숨찬 것도 없어지고 배도 부르는 게 하고 통증도 줄어서 또 가족들하고 여행도 하고 이렇게 보내는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데 이 과정이 힘든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 또 의료진과 잘 협력해서 또 이 환우에 좋은 그 환우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 잘 보면은 혼자 짐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많은 분이 도와주는 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잘 받아서 이 힘든 여정을 잘 하시면 이 완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지지하고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 아산병원 의료진인데 저 아까 팀 치료가 중요하다고 했고 또 우리나라에 유능한 선배 의사님도 있었고 후배 의사님도 있고 지금 동료 의사님도 이 연구도 같이 하고 있고 또 외국에서도 인정받아서 의료의 수준은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마도 15년, 20년 전에 대한종양내과학회 KCSG 연구회 또 한국유방암학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환자분도 좋은 치료가 있으면 서로 협력해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의 그 용기를 잃지 마시고 또 끝까지 그 치료를 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삶의 그 경주를 잘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그 환우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나 치료가 가능하다 그런 희망을 정말 주셔가지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 오늘 유방암 환우분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신 것 같고요. 질문이 되게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2가지 정도만 오늘 교수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유방암이 제일 문제는 이제 환경적으로 오는 경우 많죠. 대개는 이제 여성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는데 가족성 한 5 내지 10%는 유전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족의 또 환경적인 것보다는 아마 유전성 유방암 그걸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40세 미만에서 또는 이제 가족 중에 유방암, 난소암이 뭐 2분 이상 있다든지 양측성의 유방암이 있다든지 난소암이 있다든지 여러 또 특히 이제 3중 음성 타입에서는 60세까지 이런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런 안젤리나 졸리와 같이 유전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한 3주 4주면 알 수 있고 이제 그러한 기준에 맞으면 보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런 그 유전 요인이 있는 환자에서는 그런 혈액 검사를 통해서 유전성 질환이 있는 그런 소인이 있는지 그 검사를 보통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유방암 표적 치료를 3년 넘게 유지 중인데 언제까지 치료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폐암에서는 뭐 계속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랬고 유방암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치료를 아까 홀트 타입의 경우는 계속 치료를 했는데 이 치료를 하다 보니까 병이 없어지고 그 전에는 이제 또 치료를 하다가 뭐 3주마다 와야 되고 또 4주마다 와야 되고 이게 힘드니까 좀 쉬면은 다시 그 약을 쓰기가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이제 4년 이상
4, 5년 이상 병이 없는 경우에는 끊어보는 것도 이제 경험할 수 있고, 이제 3년 넘게 유지하는데 이것이 이제 헐투 타입인지 호르몬 수용체 양성 타입인지 3중 음성 타입인지 이거에 따라서 조금 치료가 달라진다. 원칙적으로는 표적 치료를 계속하고 일부 헐투 타입에서는 그것을 좀 쉴 수 있습니다.